안녕하세요. 깊은 생각 중등수학 원장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시기가 설명의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오늘 좀 이렇게 저랑 만나뵙게 된 이유는요. 지난 겨울 예비중일 설명회 할 때 제가 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올해부터 자유학년제에서 자유학기제로 바뀌는 시범학교가 운영이 된다. 그래서 그 시범학교가 운영이 되면 그 해당 학교 학부모님들은 저희한테 빨리 시험 본다고 연락을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든 학교의 시험 여부가 다 취합이 돼서 저희 이제 깊은 생각에선 그 아이들의 일정에 맞게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새 계획을 어머니들한테 다시 설명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릴 얘기가요, 크게 네 가지예요. 일단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학교가 시험을 보는지 마는지 이걸 좀 파악해 보고요. 다음 두 번째, 그에 따라서 내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이야기 드릴 거고요. 다음 세 번째는 연관 커리큘럼을,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해야 되니까 연관 커리큘럼 좀 변경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중1, 그럼 1년 동안 어떻게 보낼 것이냐. 그러니까 애초에 자유학년제로 생각했는데 자유학기제로 바뀌면 한 학기는 시험을 봐야 돼요. 거기에 따라 공부하는 것도 약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하나하나 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학기제 운영 현황입니다.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엔 이게 시범 기간이 맞나 싶어요. 뭐냐면 학교가 23개인데요. 그 23개 학교가 다 시험을 봅니다. 강남구는. 다음에 서초구는 16개 있는데 여기서 하나를 제외했습니다. 반포중. 반포중은 재개발 때문에 중1, 중2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그 15학교 중에서 10학교가 시험을 봐요. 그래서 강남구는 전부 다 보고 서초구는 3분의 2쯤 보는데, 이제 문제는 이 시험을 보는 건 좋은데 그게 또 보는 기간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험 보는 학기가요, 강남구 23개 학교 중에 1학기 중간 기말 본 학교가 한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어디냐면 단대부중이에요. 다음에 서초구도 1학기 중간 기말을 본 학교가 한 학교가 있는데 여기가 서문여중이에요. 그래서 이 단대부중, 서문여중 이 두 학교만 1학기에 보면서 1학기만 본 학교고요. 다음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보면 강남구는 18학교가 2학기 중간 기말을 다 보고요. 다음에 4학교가 2학기 기말만 봅니다. 다음 서초구는 이 서문여중 빼고 9학교가 중간 기말을 다 보고 기말만 보는 학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송파구는요 또 달라요. 28개 학교 중에서 시험 보는 학교가 2학교만 존재합니다. 2학교만. 그래서 그 2학교도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만 봐요. 일단 좀 현황은 좀 보이죠? 저는 이 숫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시범 기간인데 예상은 많이 하면 반쯤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강남구는 전부 다 본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다음 이야기들을 들으셔야 좀 됩니다. 저희의 계획이 머릿속에. 다음 얘기를 좀 보면요, 내신 대비 방안인데요, 1학기에 단대부중, 1학기는 단대부중만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대부중에 다니는 학생을 두고 계신 부모님은요, 올해 1년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특히 1학기가. 그래서 단대부중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반의 정규 진도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신 대비 특강을 4주 7회 수업으로 이제 운영을 할 건데요. 요 밑에 있는 얘기는 좀 뒤에 좀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여기를 보시면요, 선택지가 크게 4개가 있어요. 뭐냐면 정규 수업을 듣고 내신 대비 특강을 듣는다,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규 수업을 듣고 내신 대비 특강을 안 듣는다, 이게 있고, 정규 수업은 안 듣고 내신 대비 특강만 듣는다, 이게 있고, 다음에 이것도 있겠죠. 정규 수업도 안 듣고 이것도 안 듣고, 이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일단 하나는 버리셔야 돼요.
둘 다 안 듣는다. 이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그럼 이제 세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정규 수업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생들이 한 달 동안 좀 힘들어도 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정규 수업은 그대로 하고 특강을 동시에 수강하는 걸 좀 추천해요. 뭐냐면 정규 수업 안 듣고 특강만 하면 정규 수업은 4주 동안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4주 동안 진행된 수업을 시험 끝나고 보충하려고 하면 이게 엄두가 안 납니다. 그쵸? 그 시험 끝나고 와서 보면 계속 진도 나가니까. 그래서 정규 수업을 안 듣고 내신 특강만 듣는 학생들한테는 수업 시간에 담당 선생님이 하는 수업 시간에 영상은 보내드릴 수 있어요. 영상은. 근데 그 영상에 대해서 다시 보충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한 달 동안 힘들지라도 정규 수업을 듣고 내신 특강 듣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정규 수업을 안 들으면 문제가 다음에 또 있죠. 시험 끝나고 돌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공부가 미비하니까 다음 진도를 따라가는 게 또 부담이 돼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은 힘들어도 두 개를 다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신 대비 특강 같은 경우는 4주 7회인데요. 일단 저희 학원의 기본 교재가요. 1, 2, 3레벨 그리고 4, 5, 6, 7레벨 이렇게 좀 묶여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 2, 3레벨에 해당되는 학생들은요. 이화연 선생님이 토요일, 일요일 아침 9시에서 11시 30분까지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4월 8일 토요일부터 해서 총 6번을 진행하고요. 직전 대비 1회를 좀 할 겁니다. 그 다음에 4, 5, 6, 7레벨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수업을 진행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수, 목 7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요. 수, 목 다 듣고 토 이게 아닙니다. 수, 목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7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요. 여기 듣는 학생들이 모여서 한 번에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하는데요.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얘기 드리면 이 시간이 좀 힘들어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저희도 지금 최대한 낼 수 있는 시간을 좀 낸 겁니다. 그래서 내신 특강 같은 경우엔 이 시간에 꼭 시간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되시죠? 그래서 요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내신 대비 교재가 총 3권이 돼요. 내신 마스터, 심화 대비, 그리고 서술형 대비 문제집이 있는데요.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엔 요 교재 말고 레벨에 따라서는 학교별 기출 문제라는 게 있어요. 학교별 심화 기출 문제. 근데 지금 1학년이요. 2020년부터 학기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 기출 문제들을 심화 기출 그 책은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집 대신에 학교에 나올 법한 어려운 문제들을 심화 대비 문제집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두껍게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그런 걱정 하지 마세요. 뭐냐면 3년 동안 시험도 안 봤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만드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깊은 생각이 1, 2년 된 학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중등부에도 20년 넘게 이 대치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쌓였던 내신 대비 자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교재들을 구성했고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들부터 이런 것까지 좀 나올까 싶은 단대니까 좀 어머니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단대부중 시험이 어려운데 어려운 거 더 풀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작년까지를 2학년, 3학년 얘기를 좀 드리면 내신 마스터 이거 한 권만 잘 풀어도요. 학교 내신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서술형 대비 문제집이 있는데요. 보통 2학년, 3학년은 학원에 한 번 올 때마다 3문제씩 써요. 3문제씩 쓰는데 아직 1학년이잖아요. 한 번에 3문제 쓰는 건 좀 연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집은 한 번 올 때마다 5문제씩을 연습하면서 아이들이 얼마나 잘 쓰는지 아니면 못 쓰는지
그럼 못 쓰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릴 건요.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요. 정규 수업 듣고 내신 대비 특강은 안 듣는 이런 선택지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되시죠? 그래서 단대부중에 다니는 자녀들은 좀 4월 한 달 동안은 힘들게 살자. 그리고 기말고사가 또 단대부중이 6월 28일부터 6월 30일이에요. 그러면 기말고사 때도 이 1학기 중간고사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단대부중 다니는 자녀 있는 분들 좀 이해되시죠?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보는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대비인데요. 여기서 거기까지 반을 좀 만들 수는 없어요. 뭐냐면 아까 보시면 중간고사는 안 보고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면요. 시험이 누적 범위예요. 그럼 2학기 전체를 봐요. 근데 처음 시험 보는 아이들인데 누적을 한 번에 공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만 보는 학교에 다니는 자녀분이 있는 분들도 중간고사 시험 대비 반반씩 나눠서 공부를 해야 기말고사 대비가 돼요. 일단 여긴 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대비는요. 일단 정규 수업을 내신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저희 2학년, 3학년이 그래요. 정규 진도 나가다가 시험 대비되면 나가던 진도를 멈추고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2학기 동안은 중간 기말고사 대비 수업으로 전환하므로 중간 기말고사 대비 기간엔 정규 수업은 진도는 멈추고 시험 대비만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4주간 10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3주 3회, 그러니까 현재 3주에 주 3회 수업을 그대로 하는데요. 여기서 시간표 변동은 없고요. 자녀분이 월수금 반이면 월수금 반에 지금 가르치는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시험 대비를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화목토면 지금 오던 학원 시간표 그대로에 선생님도 그대로입니다. 반이동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직전 대비 1회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가 아까 단대부중이랑 똑같아요. 내신 마스터 심화 대비 문제집, 서술형 문제집.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걱정되는 게요. 요게 정말로 걱정됩니다. 뭐냐면 단대부중 서술형은 그나마 1학기가 대수 과정이어서 풀이 과정만 쭉 쓰면 되는데요. 여긴 2학기잖아요. 2학기. 그래서 2학기니까 서술형이면 당연히 도형 문제에 대한 서술형을 써야 돼요. 이 얘기를 좀 드리는 건요. 2학년 아이들을 겪어봐서 그래요. 2학년 2학기에 서술형 연습을 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무슨 어떤 말을 써야 감점이 안 되는지 이거를 가리키는 게 꽤 오래 걸려요. 일주일 정도. 그래서 이 2학기에 시험 보는 아이들은요. 이 서술형 대비 문제집 풀면서 해주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있잖아요. 저희 학교는 시험을 안 보는데요. 저희 학교는 시험을 안 보는데 그럼 이 기간 동안 뭐 하죠? 저는 좀 추천드려요. 이 기회에 이 서술형도 2학기 서술형도 미리 좀 연습하고 1학년 2학기 거 좀 심화까지 좀 다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송파구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그럴 거예요. 두 학교만 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요. 중간 기말고사 대비 때 우리 아이는 뭘 하지? 제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규반을 만들어 볼까 했는데요. 아무리 해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똑같이 2학기 중간 기말고사 대비를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됐나요? 그래서 다음 이제 이해와 관련하면 그러면 2학기 때는 4주씩 2번 시험 대비를 해요. 그러면 애초에 저희가 여기 오실 때 안내했던 커리큘럼이 그대로 좀 진행되긴 힘들어요. 그래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염두에 두실 건 4주씩 2번이니까 8주 시간을 줄여야 된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1월 중순에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를 할 거라서 실제는 예정했던 것보다 6주 정도의 시간이 좀
없어졌어요. 내신 대비 기간 때문에. 그러니까 6주 정도의 수업 시간이 부족으로 인해서 커리큘럼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그걸 좀 레벨별로 좀 변경 내용을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표 보시면 1학기 여름 시기 2학기. 그래서 이게 어머니들이 받으셨던 안내문에 있던 내용이고요. 밑에가 수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레벨별로. 그래서 1레벨 같은 경우엔 1학기 똑같고 여름 똑같은데 2학기가 수원 기본, 수원 응용이었던 거에서 수원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수원 기본 하고 나서 수원 응용이 좀 빠진 걸로 보이는데 주차 저희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변동하면서 올해 연말까지 1학년 주차별로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는지를 다 짜봤어요. 그래서 여기 응용하는 게 여기에 지금 한 몇 주쯤 비냐면 시험 대비 6주를 빼더라도 여기가 이제 수원 한 권, 여기 수원 응용도 교재 한 권을 다 풀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남은 기간이 아직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가 6주에서 지금 몇 주가 남냐면 8주 정도가 6주 정도가 시간이 남는데 요 6주에 맞는 교재를 좀 다시 선정해서 이 응용을 조금 짧은 기간 동안에 수행을 할 겁니다. 1레벨. 그러니까 1레벨은 요 수원 응용되는 게 안내해 드렸던 것보다 기간이 좀 짧아지겠다. 그래서 이 교재가 무엇인지 좀 정해지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에 이제 최고 실력 B 2레벨은요. 일단 보시면 1학기 때 삼상 실력 수학상 똑같아요. 여름 시기에 수학하 똑같고요. 2학기에 수원 기본이었는데 애초에 안내해 드리기는 수원 끝까지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6주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수원을 삼각함수까지만 나가요. 그러니까 뒤에 수열 단원 정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다음에 3레벨 심화 완성 A반은요.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해 보시면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도 쓴 게 똑같고요. 여기가 주는데 수학화에서 유무리 함수까지 그래서 순열 조합을 일단 좀 버려야 되고요. 근데 6주가 주는데 끝진도에서 이제 수학화 순열 조합은 좀 진도를 안 나가요. 그럼 도대체 어디를 줄인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삼화 응용이 있고 삼화 응용이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보실게 여기 수학상 기본이 있고 수학상 기본이 있고 여기도 수학상 기본이 있고 여기도 수학상 기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기본 이렇게 있고 도대체 왜 기본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냐? 이 1학기 때 수학상 기본은요. 수학상 처음부터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2화, 3화하고 여기 있는 수학상 기본은 수학상에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나가는 컬이에요. 중학교 도형 다시 보고. 그래서 여긴 3레벨은 어디를 좀 줄였냐면 이 3화를 하긴 하는데 3화 전체를 하진 못합니다. 시간상. 그래서 어디를 줄였냐면 이 3화가 그렇다고 여기는 도형의 방정식을 버릴 수는 없어서 도형의 방식은 나가는데 3화 중에서 도형의 방정식을 도형의 방식을 공부하기 위한 필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삼각비랑 원과 직선. 그래서 원래는 3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도형의 방식을 나가기로 했는데 3화를 도형의 방정식 나가는 데 필요한 정도까지만 줄여서 선행을 끝까지 좀 나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3레벨은 3화를 좀 줄이면서 수학상 그리고 수학화에선 순열과 조합 여기를 좀 수업을 안 하면서 6주의 시간을 좀 보충을 했고요. 다음에 4레벨은요. 이제 심화완성 B 4레벨은 일상 여기 보면 원안이랑 똑같아요. 여름에 보면 이제 4레벨은 좀 1, 2, 3과 진도 바뀐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럼 여름에 1화 응용 이렇게 나가는데 1화 응용 수학상 이렇게 있고 여기 수학상이 있는데 없죠.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수학상은요,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였고, 여기 있는 수학상은 3화를 본 다음에, 중학교 도형을 본 다음에 이쪽은 도형의 방정식을 보려고 했는데요. 도저히 그 육주 관계로 이 도형의 방정식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4레벨 학생들은요, 수학상의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만 좀 오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달라진 거 하나가 1화 응용이 여름의 시기에 배우던 게 1화 응용, 1화 응용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는 1화 응용 다 끝내고 이것 해서 쭉 나가는 거였는데, 여기 두 개로 나눠진 건요, 요 앞에는요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만 일단 합니다. 그리고 2학기가 되면, 중간고사를 끝나고 나면 이 1화 응용은요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만 또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1화가 왜 두 개로 나눠져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레벨 학생들 같은 경우엔 도형의 방정식은 올해 그 6주 때문에 좀 진도 나기가 부족하다. 딱 그게 6주면 됐는데. 되셨죠? 다음에 이제 실력 강화 A 5레벨인데요. 5레벨 보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서 좀 보시는데, 일단 1상 실력, 2상 응용, 3상 기초, 3상 기본. 그러면 이 3상 기초랑 3상 기본이 이렇게 있던 걸 일단 1학기로 다 몰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도가 안 끝나서요, 3상 기본을 여름 시기까지 좀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1화 응용, 1화 응용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앞에 4레벨과 똑같아요. 여기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만, 이쪽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까지만.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화 기본, 3화 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렇게 좀 분해되어 있는 걸,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다 좀 줄이기가 좀 애매해서 여기 2화 기본 이렇게 있는 걸 1학기로 다 대수를 모으면서 아이들이 계속 대수만 하면서 좀 집중력을 높여볼까 생각 중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간다. 그리고 3화 기초 같은 경우엔 이 레벨도 끝까지는 다 못 봐요. 그래서 앞으로 도형을 할 때, 수학상 도형 해보기 할 때 필요한 정도의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제 5레벨도 좀 되셨죠? 그 다음에 6레벨은요, 6레벨은 이제 조금 아까 5레벨과 좀 달라요. 뭐냐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긴 좀 어디에서 시간을 좀 버렸냐면요, 원래 여기가 2상 기초, 2상 기본을 보면서 요게 책 한 권, 요게 책 한 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2상 기초, 2상 기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긴 좀 어디를 좀 줄였냐면 2상 기본에 복습 기간을 좀 줄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는 2상 기본을 할 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풀어보는 건데, 이쪽은 2상 기본을 지금 한 2주 정도 복습하는 걸로 좀 줄여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위에 4, 5레벨과 다르게, 그럼 1화 기본 여기 있는 게 왕창 나가고 이게 아니라 1화 기본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뭔지 아시겠죠? 요건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를 나가요. 근데 여기 기본이, 이건 또 왜 여기 있냐,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요 2화 기초 때문에 그래요. 2화 기초. 그러니까 이게 6레벨 아이들 중에 아직 1학년께 확인이 안 돼서 2화 기초를 1학년 2학기 걸 건너뛰고 가기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화 기본은요, 여기가 뭐냐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 그럼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만 보면 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몰라도 2화를 배우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래서 요 6레벨은 요 2화 기초 때문에 1화는 이쪽, 2화는 이쪽 이렇게 좀 나눠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요 기본, 이상 기본 복습하는 좀 기간을 줄여서 시간을 좀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7레벨은요,
일상 응용, 이상 기초, 이상 기본 이렇게 돼 있는데 비교해 보시면 일단 좀 어디가 좀 바뀌었는지 여기는 명확히 일단 보이죠. 이상 기본을 버렸습니다. 네. 그 진도를 저기 이하까지 좀 나가려면 이상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좀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기 1화 기초를 없던 걸 다시 집어넣었어요. 원래 여름 때 하고 이렇게 넘어갔어야 했는데 1화 기초를 여기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화 기초면 1학년 2학기 걸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쉬운 내용을 확인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1화 기본, 1화 기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2화 기초도 이렇게 나가던 걸 여기도 좀 줄여서 2화 기초, 2화 기초로 나눴어요. 그럼 여기 2화 기본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일단 1화 기본, 1화 기본 선행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내신 성적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버리긴 했는데 오히려 7레벨 아이들이라면 학교 내신 성적 그걸 잘 받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좀 많은 부분 버렸지만 일단 학교 시험을 잘 보게 만들자 해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한마디 더 하면요. 그럼 7레벨이면 학교 시험 잘 볼까요? 이것만 가지고 좀 학교 시험 난이도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신 마스터 있잖아요. 내신 마스터 그 한 것만 잘 풀어도요. 7레벨 아이들도 80점, 90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7레벨 학생들을 어머니들은요. 선행도 선행인데 올 한 해 꼭 내신 집중하게 하는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커리큘럼이 좀 변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 커리큘럼 관련해서 얘기 드릴 건요. 애초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 상황의 변화 때문에 좀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걸 보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러실 분도 좀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학년 1레벨부터 7레벨까지 올 연말까지 주차별로 진도를 짜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그 6주 시험 대비 기간 때문에 없어지는 그 6주를 최대한 고려해서 다시 좀 수정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많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좀 얘기 드릴 거 네 번째, 그럼 중1 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험이 없었잖아요. 시험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부터 시험을 보니까 그 시험 본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셔야 되냐면 일단 1학년 자기학년 과정에 대한 심화 완성을 한다가 목표입니다. 심화를 완성한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내신 기간 같은 경우에 아이들을 좀 2학년, 3학년 아이를 봐도 내신 기간이 들어가면 평소 보이던 아이의 모습보다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시기고요. 다음에 자기 학력을 공부하면서 뭐가 문제냐면요. 기본 문제 좀 실수 줄이기 이런 것들도 좀 시험 대비 기간 좀 겪어보면서 좀 많이 좀 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화 문제 완성도를 높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 대비 기간에서 지금 제가 제일 1학년 신경 쓰는 게 서술형 대비예요. 그래서 과제할 때 풀이 과정 정확히 쓰면서 서술형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4월 말이 되면요. 저희 학원이 하나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뭐냐면 깁생 중간고사, 깁생 기말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실제 학교 시험지처럼 편집했고요. 그리고 실제 학교에서 쓰는 OMR 용지를 이용해서 객관식도 풀고 서술형도 쓰고 OMR 마킹도 하고 진짜 45분 동안 시험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와 다르게 올해는 깁생 중간고사, 깁생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서술형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과제할 때 풀이과정 좀 정확히 쓰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내신 대비 기간에 이걸 좀 하셔야 됩니다. 과목별 학습 비중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이건 항상 작년까지는 어디에 부탁드렸냐면 중2 중간고사 볼 때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시험 없다가 2학년 때 첫 시험을 보면 갑자기 한 달 동안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공부량에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어머니들이 좀 부탁드릴 거, 시험 대비 기간이 되면 과목별로 학습 비중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 과목부터 기타 과목까지 어떻게 좀 관리를 안 해주시면 내신 성적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고 아이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험을 보는 거라면 첫 시험부터 학생들이 시험 대비 기간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터득하게 되면 2학년 올라가서 시험 대비 기간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 건데요. 어머니들도 1년에 한 학기는 시험을 본다. 그거 꼭 염두에 두시고요. 염두에 두시고 이제 1학년 2학기가 다 대다수가 보니까 1학년 2학기 별로 안 중요하지 하면서 넘어가셨던 분들도 반드시 시험을 보는 계기로 그 심화 과정까지를 공부하는 1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담당 선생님들한테 좀 연락을 해주시면 선생님들이 또 친절하게 안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